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조금 늦었어요. 코말 1급 때문에 제가 교재 만들고 강의 다시 찍는 바람에 2급 기출문제 풀이가 한 15일 정도 늦었습니다. 많이 늦지는 않았으니까. 뭐 문제를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좀 뭐랄까요? 난이도가 좀 높아졌어요. 뭐 원래 커말 시험이라는 것이 기출문제에서 반복 출제되는 경향이 좀 낮기는 하지만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용어들도 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은 괜찮은데요. 1과목이 좀 어렵게 출제됐어요. 우선은 처음에 나오는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그랬어요. 모바일 인터넷에 접속해서 각종 음악 파일이나 음원을 제공받는 주문형 음악 서비스로 스트리밍 기술 등을 이용하여 음악을 실시간으로도 들을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용어는 뭐가 있었을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VOD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VDT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컴퓨터 오래 앉아 있으면 질병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고, PDA는 퍼스널 단말기, 요즘에는 이제 없어졌죠. 스마트폰이 이제 얘를 대체를 했고, 이제 MOD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MOD는 엑셀로 보면 함수에서 나머지 계산하는 함수거든요. 근데 뭐 딱 보면 통밥으로도 우리가 딱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VOD라는 애를 찍은 분들도 많을 텐데, VOD는 비디오 온 디맨드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비디오라는 말이 전혀 없네요. 음악이라 그랬어요. 저는 멜론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월정액을 주고 이제 듣는데, 제가 가요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아침에 아이들 음악 좀 틀어주고 클래식 이런 거, 저는 못 알아듣지만 그래도 아이들만큼은 니네는 아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그 클래식 딱 들으면 이게 베토벤이 작곡한 곡인지 모차르트가 한 곡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그 교육상 이렇게 틀어주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멜론을 결제를 했었어요. 바로 이 멜론이나 이런 또 뭐 있죠, 어디? 저는 이제 SKT다 보니까 멜론을 쓰는데, 요런 것들이 바로 이제 MOD 서비스가 되겠죠. 그럼 VOD는 어떤 게 VOD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 보고 계시죠? 이게 바로 VOD입니다. 자, 다음 중 개인용 컴퓨터에서 정보통신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이거야 너무 자주 출제되고 쉬운 문제네요. 이게 뭐였어요? 3개 존비트와 4개 디짓비트 총 7비트로 구성되어 있는 ASCII 코드라는 거, 얘는 너무 자주 출제되는 애니까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얘에 대한 거 이것도 맞아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다. 그죠? 7비트다 보니까 총 몇 개요? 128개. 요게 이제 8비트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뭐예요? 페리티 비트까지 포함을 해서, 페리티는 우리가 오류를 체크하는 거지 실제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걔는 제끼고 총 7개의 존비트와 데이터 비트 해가지고 우리가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비트 수가 총 7비트가 돼요. 자, 3번. 다음 중 전자우편과 관련해서 스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스팸이라는 거 뭔지 아시죠? 이것도 너무 기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는 뭐예요? 한 번에 동시에 여러 사람한테 쓰레기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정크 메일이라는 거, 그 다음에 벌크 메일이라는 거, 이런 용어들도 나오는데 얘네들도 같이 하나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메일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요즘에 워낙 문자로 많이 보내죠. 문자로 보내는 게 뭐예요? 스미싱. 이런 게 되겠죠. 윈도우즈 7에서 디스크 정리를 수행할 때 정리 대상 파일로 옳지 않은 것은 인터넷 임시 파일, 휴지통에 있는 파일, 다운로드한 파일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나오죠. 그래서 디스크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사용하지 않는 폰트라고 그러는데 폰트는 정리가 되지 않아요. 혹시 또 나중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디스크 선택, 마우스 오른쪽 속성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쪽에 디스크 정리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정리 들어가 보니까 얘는 휴지통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 이제 그림이 더 정확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 임시 인터넷 파일, 오프라인 웹페이지, 이런 애들. TTF는 글꼴 파일이니까 디스크 정리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다음 중 인터넷 기능을 결합한 TV로서 각종 앱을 설치하여 웹서핑, VOD 시청, 게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들. 뭐예요? 스마트 TV 요즘에 많이들 있죠. 저희는 아이들 때문에 계속 아이들 얘기하는데, 아이들 때문에 TV를 맨 처음에는 구매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여주게 되더라고요. 뽀로로나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보여줘야 돼. 근데 이게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스마트 패드로 보여주면 화면이 작으니까 더 안 좋을 것 같다는 거,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TV를 작년에
하나 구매를 했어요. 근데 요즘엔 텔레비전이 굉장히 쌉니다. 뭐 인치당 10,000원? 그래서 뭐 46인치를 뭐 38만 원인가 주고 산 것 같은데 10,000원도 안 됐지, 그지? 그래서 이제 쓰고 있는데 걔는 스마트 기능이 없어요. 근데 뭐 막상 스마트 기능 뭐 다른 뭐 친척집에 가보면 스마트 TV가 있긴 있는데 스마트 기능을 쓰는 집은 거의 없더라고.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그리고 워낙 느려가지고 뭐 요즘엔 좀 빨라졌다고 하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뭐 TV 구매하실 때 너무 브랜드만 고집하지 마세요. 중소기업 제품들 굉장히 싸게 큰 인치로 좋은 제품 많습니다. 중소기업을 살려야 돼요. 자, 다음 멀티미디어 파일 형식 중에서 이미지 형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BMP 뭐 아시죠? GIF, TIF, 웨이브는 음악 파일이죠. 너무 쉬운 문제. 자, 다음 중 윈도우즈 7에서 시스템 관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윈도우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해서 시스템이 최적의 상태일 때 시스템 복원을 위한 복원 지점을 만들어두면 좋겠네요. 저도 이렇게 하거든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응답하지 않으면 윈도우즈에서 문제를 검색해서 자동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기다리지 않으면 작업 관리자를 사용해서 직접 프로그램을 종료하죠. 컨트롤 알트 델 누르거나 아니면은 작업 표시줄에서 우클 눌러서 뭐였어요? 이게 해가지고 작업 표시줄 아시죠? 시작 줄에 있는 거 거기에서 작업 관리자 시작하시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내가 끄고 싶은 얘 속성 창이 아직 살려 있네요. 그래서 얘를 해가지고 어떻게 돼? 작업 끝내기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끝나게 되겠죠. 디스크 정리도 작업 끝내기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로 종료해 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하드디스크 파일이 손상되었을 경우에 디스크 조각 모음을 실행하여 디스크를 최적화하는 게 아니고 디스크 검사를 해야 되겠죠.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뭐예요? 여기저기 막 떨어져 있는 파일을 한 곳에 모아놓는 거죠. 근데 뭐 요즘엔 또 워낙 SSD를 많이 쓰시다 보니까 SSD는 이게 자기잖아요. 이제 반도체로 구성이 됐다 보니까 이 디스크 조각 모음이 안 돼요. 뭐 저도 이 컴퓨터에 아마 C 드라이브가 SSD인 것 같은데 속성에 가보시면은 도구에 디스크 조각 모음 가보면 얘가 뭐 아직 실행되지 않으면 하는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금방 되거나 거의 이미 다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 디스크 조각 모음 같은 경우에는 자기 디스크 있죠?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만 우리가 보통 사용을 합니다. 하드웨어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장치 관리자를 이용해서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한다. 그래서 하드웨어, 예를 들어서 뭐 랜카드를 꽂았는데 랜카드를 윈도우즈에서 자동으로 플러그 앤 플레이를 못해요. 그럴 경우에는 별도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우리가 설치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요즘엔 뭐 툴들이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오고, 뭐 홈페이지에만 들어가면 이 벤더들 있죠. 벤더라는 거는 제작 회사 들어가면 자동으로 인식해가지고 내 컴퓨터에 어떤 게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서 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 또 3DP 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드라이버 자동으로 인식해 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워낙 좋아졌죠. 예전에는 막 드라이버 찾는 데만 하루 종일 걸리고 뭐 그랬는데, 자, 요즘에 윈도우즈 10 뭐 나오고 하는데 윈도우즈 10 같은 경우에 드라이버가 거의 다 내포가 돼 있어요. 거의 모든 제품들이. 그리고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재편되다 보니까 메이저 브랜드들만 남다 보니까 윈도우즈가 그 메이저 브랜드에서 드라이버를 모두 다 받아서 이게 우리 윈도우즈에 포함시켜 설치하면서 드라이버가 자동 설치가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드라이버 별도로 잡아주지 않아도 되죠. 자, 다음 중 인터넷을 이용할 때 자주 방문하게 되는 웹사이트로 전자우편, 뉴스, 쇼핑, 게시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포털 사이트라고 하죠. 자, 미러 사이트라고 하는 거는 이건 거울이잖아요. 그래서 미러 사이트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뭐냐면, 저희 두목넷에 보시면은요. 두목넷에 보시면은 우리 이제 강의실에서 강의를 볼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럼 버튼이 2개요. 선생님 왜 2개예요? 강의가 똑같은데요. 이게 바로 미러 사이트예요. 뭐냐면 똑같은 내용을 다른 서버에다 넣어놓은 거야. 그래서 한쪽에 뭐 사용자가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이게 미러 사이트라는 거는 똑같은 정보를 같이 넣어놓는 거다라는 거. 자, 커뮤니티 사이트랑 너무 쉽다. 멀티미디가 뭐냐. 자, 포털 사이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네이버 다음, 구글 이런 애들이 되겠죠. 다음 중 윈도우즈 7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하나의 원본 파일에 대해서 하나의 바로가기 아이콘만 만들 수 있나요? 아니죠. 여러 개 만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여기 동영상 파일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여기 보내기 해가지고 바로가기 이렇게 만들면 바로가기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또 만들 수도 있어요. 보내기 해가지고 바로가기 만들기 하면은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의 파일에 얘네를 바로가기 만들기는 여러 개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바로가기 아이콘을 실행하면 연결된 원본 파일이 실행이 되는 거 너무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다른 컴퓨터나 프린터 등에 대해서도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가 있고요. 원본 파일이 있는 위치와 관계없이 여기저기 막 그냥 만들고 배치할 수 있습니다. 연결해 주는 거죠, 결국은.
다음 중 컴퓨터에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장치를 연결하거나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은 그랬는데, 여러분들 플러그 앤 플레이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뭐 예전에부터 시험 문제 잘 나오던 애고, 이제 핫 스와핑은 최근에 이제 좀 출제가 되고 있는 애인데, 핫이 뭐예요? 뜨거운 거예요. 바로 컴퓨터에 전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스왑이 뭐예요? 교체한다는 거거든요. 장치를 교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요즘에 그 최신형 컴퓨터들 같은 경우에는 뭐 플러그 앤 플레이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거는 뭐 마우스, 키보드 아니면은 뭐 USB 메모리,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폰 이런 것들 꽂았다 뺐다 할 수 있잖아요. 원래 예전에는 그게 안 됐어요. 컴퓨터를 꺼가지고 그 다음에 장치를 꽂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 여러분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저는 굉장히 혁신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아예 전원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장치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대요. 요즘에 어떤 게 되냐면 비디오 카드를요 뺐다 꼈다 할 수 있고요. 하드디스크를 뺐다 꼈다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좀 비싼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 이런 걸 지원을 하고요. 서버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얘네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서버 같은 경우에는 계속 24시간 계속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일부분에 하드디스크에 문제가 발생을 한 거야. 보통 이제 서버 같은 경우는 하드를 여러 개 넣어요. 백업용으로 여러 개를 넣기 때문에 그중에서 서버가 하드디스크 하나 날라갔다 그러면 그 하드디스크를 서버를 내리면 홈페이지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전원 켜놓은 상태에서 하드디스크를 빼가지고 다른 걸로 꽂아 넣을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인식해. 죽여주는 기술입니다, 이거. 근데 요즘에 뭐, 컴퓨터들 있잖아요. 퍼스널 컴퓨터들에도 간혹 이런 기능들이 있는 메인보드가 판매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 밴드에서, 뭐 삼성이나 이런 데서 구매할 수 없고, 조립을 한다고 하면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채널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얘네가? 컴퓨터 내부에서 신호가 다니는 길이고, 인터럽트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컴퓨터가 어떤 일을 하다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멈추게 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인터럽트라고 얘기하죠. 다음 컴퓨터의 기본 기능 중에서 제어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제어라고 그랬어요. 자, 컴퓨터에는 기본적으로 연산 기능과 제어 기능, 그 다음에 처리 기능, 뭐 기억 기능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선 첫 번째 보면 자료와 명령을 컴퓨터에 입력한대요. 그래서 얘는 입출력 기능이 돼요. 입출력 기능. 근데 뭐 사실 이게 커말이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이게 만약에 정보 처리에 이렇게 나왔으면 이 문제는 끝장났어요. 소송 걸리고 막 그랬을 거야 아마. 이딴 문제가 어딨냐고. 자, 말도 안 돼요. 자, 입출력 및 저장 연산을 대한 지시 또는 감독을 한대요. 이게 바로 제어죠. 입력된 자료들을 주격장치나 보조격장치에 기억하거나 저장한대요. 얘는 저장 기능, 산술 논리적 연산한다, 연산 기능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전문 용어로는 제어, 연산, 처리 기능 이렇게 세 가지만 있어요. 뭐 입출력 기능, 저장 기능 이런 거 넣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다음 중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에서 네트워크 통신 접속에서부터 완료까지 과정을 구분해서 정의한 통신규약의 명칭은 그랬어요. 얘를 뭐라 그래요?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 7레이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OSI 7레이어라고 합니다. 이게 종종 나오는 애들이고 뭐 1급에는 이 각 계층에 대한 기능과 프로토콜까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자세히 봐야 되지만 그냥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게 뭐냐 이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얘네 보시면은 아시겠죠? 계층이 어떻게 됐어요? 물대네트 셰표응 이거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물리계층 물대네트 셰 그 다음에 표응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뭐냐면 두 네트워크가 있다고 치자고요. 두 네트워크가 있으면 그 네트워크끼리 연결하는 부분, 그 다음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부분, 그 다음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있는 필요한 방법들, 혹은 얘네 데이터들이 서로 전송하기 위해서 어떤 네트워크로 가야 되는지 어떤 경로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것을 각각 분리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랜 케이블을 꽂을 때도 이 규격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로 전송할 때도 TCP/IP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 프로토콜에 맞춰서 들어가야 된다는 어떤 규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계층을 7개로.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폴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폴더는 일반 항목, 문서, 사진, 음악, 비디오 등의 유형을 선택하여 각각 유형에 최적화된 폴더로 사용할 수가 있고, 폴더는 새로 만들기, 이름 바꾸기, 삭제, 복사 등의 기능을 하며 파일이 포함된 폴더도 삭제할 수가 있어요. 다 좋아요. 하나의 폴더 내에 같은 이름의 파일이나 폴더가 존재할 수 없죠. 생각해보세요. 여기다가 우리가 하나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새 폴더라고 하는 애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새로 만들기 해가지고요. 어딨냐? 새로 만들기 해가지고 폴더 넣어가지고 새 폴더를 만들고요. 또 하나 해가지고 똑같이 넣었어요. 그랬더니 새 폴더 2로 들어가죠? 그래서 새 폴더 똑같이 이름 2개를 넣었냐?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넣을 수가 없어요. 중복되는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자, 나머지 얘네들은 맞아요.
자, 폴더의 속성상에서 해당 폴더에 포함된 파일과 폴더의 개수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뭐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뭐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있다 그러면 뭐 23개 이렇게 올려보면 뭐 이 파일들 선택해보면 파일에 대한 정보도 볼 수가 있고, 폴더 내에서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잡아야 되냐, 뭐 다시 나갔다 다시 들어가 보자. 뭐 이렇게 되면 하단 항목들이 몇 개가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중 컴퓨터를 처리 능력에 따라 분류할 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처리 능력이에요. 그래서 메인프레임, 슈퍼컴퓨터, 퍼스널 컴퓨터, 그 다음에 미니 컴퓨터 뭐 이렇게 구분되는 거 있잖아요. 크기에 따른 거죠. 자, 하이브리드라는 거는 처리하는 데이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이냐 아날로그냐 하이브리드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자, 뭐 얘는 빠져야 되겠네요. 여기 들어갔냐. 자, 다음 중 학교를 나타내는 기관 도메인의 종류에 대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뭐 ES는 Elementary School이에요. Middle School, 그 다음에 대학교는 아카데미, 고등학교는 하이스쿨이기 때문에 HS를 씁니다. 여기 보이시죠? Elementary, Middle, High, Academy, 개인, Personal, 그 다음에 특수학교, 스페셜 스쿨 뭐 이렇게 돼야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중 1기가바이트에 대한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자, 기가라고 하는 건 10의 9승이 되겠죠? 10의 9승이니까 0이 9개야.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앞에 있는 1까지 치면 안 되지. 그지? 총 그러니까 1000이 3번 있으면 돼요. 1024, 우리가 비트로 표현하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1024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기본 기가라고 하는 것은 10의 9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10의 3승이니까 키로가 되겠고, 얘네는 6승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메가. 얘네는 총 4개니까 12승이 되겠네요. 자, 테라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 여기에 나와 있는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페타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입력장치 중에서 성격이 다른 것은 터치패드 뭐예요? 우리 스마트폰에서 쓰는 것처럼 터치되는 애들이죠. OCR이라고 하는 건 문자를 입력하는 거예요. 옵티컬 캐릭터 리더. 자, LCD는 출력장치죠. 트랙볼은 마우스예요. 마우스. 그래서 얘네는 다 입력하는 거는데 얘만 출력장치네요. 자, 다음 중 프린터 스풀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프린터와 같은 저속 입출력장치와 CPU를 병행해서 작동시킨대요. 좋아요. 컴퓨터의 전체적인 효율을 향상시켜주고요. 프린터가 인쇄 중이라도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그래서 병행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인쇄 대기 중인 문서의 용지 방향. 이거 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인쇄 대기 중인 문서의 용지 방향, 용지 종류, 인쇄 매수 등을 변경할 수 없어요. 이미 대기 중이라면 큐에 들어갔으면 끝난 거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취소하고 다시 하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모든 사용자는 자신의 문서에 대해서 인쇄 일시정지, 계속, 다시 시작, 취소를 할 수가 있대요. 자, 다음 중 컴퓨터가 부팅되지 않았을 때 원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기가 끊어졌어. 롬바이오스가 이상해. 키보드가 빠진다고 해서 부팅이 안 되진 않습니다. 메인보드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컴퓨터가, 이 썩을 놈의 컴퓨터가 키보드가 연결이 안 되면 부팅이 안 됩니다. 인식을 해요. 바이오스에서 키보드나 마우스가 연결이 돼 있어야지만 된대요. 갖다 버리고 싶은데 아까워서 못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AS를 보냈죠. 이 단계가 있냐? 근데 원래 그렇게 설계가 됐대. 그래서 이런 쓰레기를 설계했냐? 보통은 안 그렇거든요. 이거 또 제 거가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다른 거 찍으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컴퓨터는요, 키보드 입출력 장치가 빠져 있어도 부팅은 돼요. 자, 바이러스 감염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 탐색기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모든 항목 선택하려면 컨트롤 올, 그죠? 선택한 항목 중에서 하나 이상의 항목을 제외하려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제외 항목 선택한대요. 한번 해보지 뭐 이따 치자. 그러면 전체 선택했는데 중간에서 하나 빼고 싶어. 그럼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자, 연속되어 있지 않는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려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려는 항목을 클릭한다? 컨트롤이죠, 컨트롤. 그래서 얘 틀린 거죠. 연속되어 있는 여러 개의 파일이나 폴더로 그룹을 선택하려면 첫 번째 항목 선택하고 Shift 키죠. 아시죠, 다.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하려면 Shift 누르고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답이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이어가지고 우리 2과목 스프레드시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